정부가 최근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공공분양 일정이 다 꼬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H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 마곡지구 반값 아파트 사전 예약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SH공사는 국토부의 사전청약 중단에도 불구하고 마곡 10-2단지 사전 예약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국부동산원에서 협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사전청약 중단으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사전 예약을 위한 주택관리번호와 입주예약자 관리 등의 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사실상 서울시 단독으로 사전 예약 진행이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마곡 10-2단지는 지난 2023년 1차 사전 예약 당시 1만 8천 명 넘게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 평균 69대1로 큰 인기를 얻은 현장입니다. 그러나 사전 청약 폐지로 2차 공급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는 성귀마을도 올해 하반기에서 미정으로 변경됐고 성동구치소 공공분양도 사전 청약 폐지로 당분간 공급 소식이 나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기존의 사전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 현장에서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시행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건설 비용 때문으로 분양가 상한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수년간 기다린 시간과 기회비용을 날리게 됐으며 사전 청약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현재 문제가 많은 사전 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상황입니다. 사업지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GTX 운정역 초역세권 현장으로 시행사는 최근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사전 청약으로 804세대를 공급했고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6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운정신도시에서도 GTX 도보 생활권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편입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폭등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사업 관련 인허가까지 다 받고 추진했지만 본 청약이 예정된 작년 12월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현장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를 못 구하는 현실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 시공사들이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결국 LH의 토지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고 대주단은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LH의 토지 예약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가장 황당한 건 사전 청약 당첨자들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2년 이상 기다려왔으나 갑작스러운 통보에 내 집 마련 일정과 계획이 다 꼬였습니다. 그동안 기다린 기회비용 상실도 충격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사전 청약을 폐지했지만 그동안 진행한 현장들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1월 인천 서구에서 본 청약을 앞두고 사업이 취소된 최초 사례가 나왔고 업계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몇몇 시행사는 인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사전 청약 사업 취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접고 있고 수도권에선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특정 현장을 제외하면 심각한 침체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지자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작년 11월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행사에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반납하고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LH가 공급한 울산 다운지구 용지에서 계약이 해제되고 토지가 반납됐고 경기도 화성시 주상복합 토지도 계약 해지 후 토지를 반납했습니다. 사전 청약까지 진행하고도 최종 분양을 포기한 건설사도 있습니다. 올해 초 인천 가정이지구에서 아파트 토지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2022년 사전 청약으로 278세대를 공급한 현장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없고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면서 사업 포기를 고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 등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이 최근 미도아파트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을 시작했고 의정부시청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또 화성시청이 같은 이유로 산미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커졌고
소규모 정비 사업지를 중심으로 조합 해산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강남 3구 등을 제외하면 정비 사업이 어렵다며 서울도 공사비로 시공사와 조합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방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는 공공분양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분양 가격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청약마저 사실상 폐지하면서 서울시가 올해 공급하려던 성규마을이나 마곡지구 등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가 지나도록 뉴홈 등 올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공급되지도 않는 공공분양 기다리느라 매달 25만원을 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착공 실적이 200가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올해 들어 착공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경상북도에서만 200세대의 공공분양이 착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향후 공공분양 공급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이 올해 5월까지 731세대에 불과하며 서울 등 수도권은 올해 진행된 인허가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인허가 사례가 서울 24가구와 경기도 1077세대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공급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민영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도 공사비 급등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민간보다 더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은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LH나 지자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낙찰받은 공공분양 현장에서조차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결정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여전히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당장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가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로 돌려놓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며 최근 수치는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일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성과를 되돌릴 수 있다면서 만일 너무 느리게 인하하면 불필요하게 경제 회복과 확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 날짜는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KB국민은행이 7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내 가계대출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KB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최고 4.53%로 상승하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최고 5.18%로 인상됩니다.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723억 원으로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 보유액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등이 급등하면서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말 외환 보유액 등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22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만에 6억 2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계속되는 강달러 현상에 한국과 일본 경제 수장들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원화 가치 급락 등의 심각한 우려를 언급했고 최근에도 다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재무수장이 외환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건 글로벌 강달러 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이 연일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90원대로 올라서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환당국이 서둘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한도를 늘리면서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본의 엔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140엔대에서 최근엔 157엔대로 하락했습니다. 엔저의 심화는 결국 일본 기업과 수출 경쟁을 진행해야 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관계자도 엔저의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과 산업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